네, 성공 취업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 네, 이분과 함께라면 그 어떤 시간도 두렵지 않습니다. 삼성그룹 출신이시고요. 취준생들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합격 전략 알파고입니다. 리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은 서 계셔가지고 굉장히 네, 오랜만에 서 있네요. 네네 오래간만에 서신 것 같은데 그동안 좀 어떻게 좀 요즘 바쁘시죠? 많이. 지금 뭐 LG 예. 인적성 이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KB도 이제 인적성이 끝났고 지금 인적성 시즌으로 막 전환되고 있어요. 그리고 20일 날 이제 지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구직자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사 시험 관련돼서 개괄적인 설명도 좀 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좀 몇 가지 문제라도 좀 챙겨갈 수 있게끔 제가 일부 강의도 함께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가 정말 취준생들에게는 뭐 중요한 고비,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삼성그룹의 인적성 시험 G사트가 일요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준비를 해야 할까요? 남은 기간. 이미 뭐 결정은 나 있고요. 사실 네, 지금 결정이 나 있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시험장에 가서 붙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마 삼성 자소서를 내신 분들은 미리 지금 준비해 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한 문제집 서너 권 정도는 풀고 시간 재고 푸는 연습을 지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 과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자 좀 미진한 영역을 네. 본인들이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시각적 사고다, 술이다, 추리다 그 약한 부분을 좀 강화시키면서 시즌을 좀 뛰셨으면 좋겠고 물 풀고 있는 문제집들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좌절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출간돼 있는 문제집보다는 실제로 G삭 같은 경우에는 합격자들이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 시쳇말로 좀 너무 어려워지는 부분이 난이도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틀리기 위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출간이 되는데 예. 실제 시험장에 가보면 문제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갖고 남아있는 시간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사트 이번에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지금 쉬워진 지가 꽤 됐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가 제일 쉬웠고요. 올해 상반기는 그때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서 언어나 뭐 출입 파트가 약간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네. 근데 한 2년 전에 사실 아주 어렵게 나오던 출제되던 그 시즌에 비하면은 현재는 좀 난이도가 하향 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타 기업들 대비 전체적인 기업의 인적성의 난이도를 우리가 순위로 만약에 매긴다고 하면 삼성 한 중하위권 정도밖에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네,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 저희가 문제풀이를 같이 해볼 거거든요. 오늘 또 1부부터 강지수 캐스터가 함께 나오셨습니다. 강지수 캐스터, 이제 문제풀이를 앞둔 소감 어떤가요? 자신 있습니까? 제가 문제지를 살짝 한번 먼저 봤는데 그래요?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취준생의 마음을 공감을 하면서 제가 열심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G사트 문제에 대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조사를 좀 해봤는데 G사트는 언어 논리,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시작적 사고인가, 시각적 사고 등 총 4개의 영역에 걸쳐서 110문항으로 네, 돼 있습니다. 100문항이 넘네요. 네, 오답을 선택할 경우에 감점이 되기 때문에 찍으시면 안 되고요. 신중하게 오답률을 줄이면서도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합니다. 문제 유형에 대해 익숙해진다면 분명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험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집중해서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기찬쌤은 이미 정해졌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정해졌다고 얘기는 예. 했지만 아직은 예. 안 정해졌다. 그러니까 중층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네. 있거든요. 그분들이 네. 이제 합격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족집게 처방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진행하시죠. 처방전 좀 주시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영역의 폭이 넓기 때문에 가장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파트가 시각적 파트거든요. 그 시각적 사고는 다른 기업은 출제가 되지 않고 삼성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형이 한 8가지, 9가지 정도 유형으로 나오고 지금 유형은 이미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블록 쌓기 관련된 부분들 아주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 그다음에 종이 접기를 좀 어렵게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돼서 문제 제가 한 서너 문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종이접기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종이 하나 들고 가서 따라서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시험장 가서 종이를 접거나 예. 뭐 펜을 들거나 뭐 하면 이런 안 건 다 되나요? 부정얘기고요. 진짜요? 돌아가려면 이제 머리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여라도 하시면 안 네.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첫 번째 유형 한번 만나볼까요? 어떤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자, 오늘 보여주시죠.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문제는 블록 쌓기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네. 이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이 유형은
지금 블럭이 A, B, C 세 개가 있는데 전체 블록을 완성하라고 할 때 C에 적정한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에서 흰색으로 보이는 블럭이 이 블럭이고 그다음에 짙은 색으로 검정색으로 보이는 블럭이 B 블럭이에요. 예. 그러면 전체 블럭에서 A 블럭과 B 블럭을 뺐을 때 C 블럭이 남겨질 것인데 이 남겨진 이 C 블럭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이 쉐입을 찾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이게 약간 옛날에 그 테트리스 할 때 맞아요.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거는 테트리스 그러면- 많이 하면 좀 이게 도움이 되나요, 이거? 약간 테트리스 이상한 조각하고 뭐 질문 비슷하긴 말씀- 하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시각적 사고는 2D, 평면 관련된 부분들도 보지만 입체적인 안 보여, 맞아요. 공간 안 지각 보이는 능력을 본다고 보시면 되죠. 이 문제는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뭐 다들 갈수록 자괴감이 드네요. 예. 제일 어떻게 쉬운 접근하면 문제인가요? 좋을까요? 난이도가 제일 쉬운 문제고 보통 이공계들은 이런 문제는 암산으로 한 30초 정도 안에 다 찍고 나오고 저는 일단 뭐 몇 번일 것 같아요? 저는 3번이 아닐까 싶긴 한데 저는 이번. 2번? 저는 1번이요. 이렇게 답이 다 나눠지나요? 답은 뭔가요? 1번일 것 같아요. 네, 이거. 신기하네요. 그거 보면 정답은 이제 2번이고요. 그 프리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예. 할게요. 아마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캐드 도면 많이 다뤘던 기계과 공대생들은 이게 머릿속으로 될 텐데 문과 학생들이 좀 안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제가 문과예요. 그렇죠. 아마 여기 네. MC분들은 문과들이 문과, 많으실 것 문과입니다. 같은데 프리 방법은 저는 적층법으로 좀 풀라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결국에 이 문제는 보통 맥스 3층까지 나오고요. 한 층에 나올 수 있는 블럭은 한 8가지 정도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좀 안 풀리게 되면 이 방식을 쓰도록 하세요. 결국에 3개의 나열되는 층에 대해서 내가 나와 있는 A와 B가 어떻게 메꿔져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남는 부분을 찾기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지금 A 블럭을 제가 V 표시로 만약에 표기를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1층, 2층, 3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예. 아래층이 여긴 아래쪽이고 중간층, 그다음에 제일 위층. 그리고 네. 위층을 이제 위에서 봤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V 표시되는 부분은 당연히 요 놈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제가 요거를 이제 마킹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엔 그 기준에서 그대로 아래로 하나 내려오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3개가 채워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마킹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 블럭 하나만 빠지고 전체적으로 흰색으로 모두 다 마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기 흰색에 나와 있는 걸 채워 넣는 거예요. 예. 각 블럭들을 그러니까 적층시킨다는 그런 느낌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럭을 보면 이걸 동그라미로 제가 한번 B 블럭을 표현을 해보면 채워져 있는 로직은 지금 아래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다 채워 넣었다. 결국 여기 있는 포인트가 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있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개 블럭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또 채워지게 되고 마지막 남아있는 블럭으로 채워지죠. 예. 결론적으로 1층은 지금 나와 있는 A 블럭과 B 블럭으로 모두 다 꽉 차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찾는 지금 회색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듯이 1층에 보이는 블럭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다음 여기 블럭이 하나 채워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2층에다가 3층이 올라가 있는 패턴. 그러니까 그걸 돌리게 되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연습이 되게 되면은 블럭을 그리지 않고도 풀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였는데 그런가요? 풀이 방법은 결국 이렇게 적층법으로 좀 문제를 풀라. 쌓여져 있는 부분의 블럭을 하나로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리고 남겨져 있는 블럭의 쉐입을 고려해가지고 예. 문제를 찾는다. 그렇게 보시면 이런 되겠습니다. 문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보통 한 1분 정도 안쪽으로 당이 풀어야 되고 이 아니. 문제는 한 20초 정도 10초 안에 네, 끝내셔야 돼요. 쌤. 근데 이 푸실 때만 해도 되게 오래 걸리셨는데 쌤도 어떻게 20초 안에 풀어요?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천천히 지금 말씀드린 거고 실전 가보면 요거 이제 딱 그리고 화나신 거 아니죠? 그다음 블럭이 예. 뭔지 이제 확인해가지고 답을 찾겠죠. 일단 적층법을 쓰는 순간 하지만 그래도 한 2분, 3분 정도는 쓰이긴 하겠네요. 2분, 3분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모두 다 1분 안쪽으로. 왜냐하면 1분 안쪽이요? 요건 제일 쉬운 거고 이제 예.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더 짧게 푸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작부터 지금 손에 땀을 쥐게 되는데 저희도 고등 과정을 다 거친 교육을 착실하게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대졸인데. 너무 이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희를 보면서 조금 힘을 얻으시면 힘을 좋겠어요. 얻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좀 열심히 좀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좀 바로 만나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다음 문제는 아까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 저 패턴이 이제 똑같습니다. 현재 이 블럭에서 A 블럭이 이제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흰색 블럭을 B 블럭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예. 이제 회색 블럭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유형은 이제 똑같은데 아까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예. 보시는 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또 있는데 만약에 이런 수리, 이런 공간 능력에 대해서 조금 약한 학생이라면 이 파트를 조금 건너뛰고 좀 다른 파트를 건너뛰고? 집중하는 게 더 낫나요? 그러다 그냥 그 실제로 선수가 될것 같은데. 합격자들은 보면 시각적 사고의 30문제를 거의 다 풉니다. 거의 다 풀고 그 다음에 정답률도 거의 한 90% 정도 수준으로 풀어야 합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길 수가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푸셔야 됩니다.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런 질문 하셔가지고 괜히 또 좌절하게 만드니까. 잠깐만요. 예. 이거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풀어도. 일단은 예. 그 말씀하시죠. 저희- 혹시- 저는 1번인 것 같습니다. 1번이요? 예. 1번. 저는 3번이요. 저는 2번이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명씩. 풀이 과정 좀 설명해 주시죠. 풀이 과정은요. 일단 20초 안에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풀지 말고 머릿속으로 공감각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마음에 맞죠? 드는 모양. 공감 능력이 아니라 공간 지각 능력입니다. 네, 공간 공감해가지고 지각 답이 능력을- 풀리진 않죠.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의 마음을 공감해서 3번으로 풀이 과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네. 풀이 들어가 네네. 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가 풀었던 방법 제가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강의 때문에 하는 건데 실전 네. 가보면 여러분들 이게 머릿속에서 연습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빠르게 한번 좀 그려보겠습니다. 네. 한 번에 이제 모든 도형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선은 여기 검정색부터 그려보죠. 검정색은 제 위층에 있는 게 요놈이 될 거니까 저쪽으로 하나 마킹이 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세 개 층으로 올라와요. 그렇죠? 세 개 층으로 이제 채워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지금 블럭이 개수가 좀 많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다 채워지는 현재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흰색으로 찾을 수 있는 걸 제가 동그라미로 만약에 표현을 해볼게요. 동그라미는 위층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 아주 쉽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죠? 흰색이 여기 쭉쭉쭉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니까 여기가 채워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럼 블럭의 개수는 여기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그러니까 블럭의 개수는 1 플러스 4 플러스 2로 카운트가 돼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를 보다 빨리 풀기 위해서는요. 제일 기본이 되는 구조.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구조들 중에 맥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까 지금 제가 이걸로 표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블럭이 있었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 블럭 자체가 이제 표현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이요. 이 블럭이 나와 있는 부분은 현재 지금 3번 블럭밖에 없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V 표시를 다시 표기해서 좀 여러분들 문제가 좀 헷갈리게 됐는데 네. 나와 있는 블럭은 1 플러스 4 플러스 2로 잡혀져 있다. 그러면은 그 구조를 활용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도 있고 현재 나와 있는 조직들 중에 가장 많은 블럭이 여기 나와 있는 4개짜리 블럭이 존재하는 것도 보기상에서는 3번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추론하지 말고 기본 뼈대 구조가 되는 구조만 좀 확인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30문제 정도 나오고 합격권에 들려면 거의 다 맞아야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네. 다음 문제 종이접기 문제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접기 문제는 이제 아까 블럭은 사실은 좀 쉬워하는 유형입니다. 아마 저 MC분들은 준비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학생분들은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 부분은 공부를 해도 조금 어렵게 느끼는 파트. 그런가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설명드리면 우선 접는 방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 색종이를 안쪽으로 접었어요. 여기 있는 점선은. 그 다음에 이거는 바깥으로 접었습니다. 바깥으로 접었다는 건 눈에 보이는 파트가 아니라 뒤쪽으로 접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렵네요. 그 다음에 예. 다시 이쪽으로 라인을 긋고 이번엔 안으로 접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쪽으로 라인을 긋고 그걸 뒤쪽으로 접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쉐입이 생기겠죠. 그럼 우리는 요 놈은 보이는데 뒷면이 안 보여요. 이야. 요거를 돌렸을 때 어떻게 라인이 그어져 있을까라는 걸 찾는 유형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런 거 없어요. 공부할 소금 때 없어야 돼, 약간 색종이로 많이 연습을 해보면 되나요? 색종이 정 안 되는 학생들은 제가 좀 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색종이로요? 공간 지각 능력이 너무 없으면. 근데 예. 그걸 이제 그 풀이 방법 우리가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초반에 문제를 이해하는 파트에서는 그 방법을 쓸 수 있지만 실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스킬을 좀 이해하고 이제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시험장에서 셔츠 옷소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갖고 셔츠 없어. 정리.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그럼 하면 안 방, 돼. 방이 나가라고 할 거고 아. 아마 영원히 삼성이 못 올 겁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전- 접는 것도 부정행위예요. 근데 이렇게? 이번 문제는 예. 저는 답은 찍은 것 같아요. 5번 아닌가요, 선생님? 5번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는데. 아, 예,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고요.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1번인 것 같아요. 맞죠? 네, 1번 아닙니다. 3번. 아, 3번도 아닙니다. 정답. 2번, 4번. 예,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4번. 사실 전 편집 인적성 좀 강의를 해주시고요. 하니까 네. 네네네. 그 현장에서 학생들 많이 만나는데 오늘 참 새롭네요. 혹시 우선 보셔야 되는 게, 자, 우선은 시험장 가서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저처럼 접근을 하세요. 자, 어떻게 접었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읍시다. BP라고 저는 이제 설명드리는데, 예. BP는 뭐냐면 이제 블랙핑크 아니고요. 백 파티클로 아닌가요? 생각하세요. 누구 백 제일 좋아하세요, 파티클. 블랙핑크? 저는 그 멤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백 파티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자, 이게 아마 시험지에 있는 문제집들을 풀다가도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지막에 보이는 쉐입은 이런 식으로 잡혀져 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뒷면이 보이지 않고 해설을 봐도 이 보기는 이걸 다시 이제 돌려가지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해설들을 봐도 이걸 돌려놓은 상황에서 라인을 그었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이걸 정답을 봐도 이해를 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돌려가지고 라인을 그으면서 문제를 푸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쉐입을 내가 만약에 투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볼펜을 들고 뒷면으로 넣어가지고 라인을 긋는다. 안 그럼 내가 이걸 투과해서 그 라인을 긋는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파티클이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거 라인을 긋고 나서도 틀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티클 단위로 문제를 봐라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제가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쳇말로 꼼수로 풀 수 있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라인이 뭐죠? 바깥으로 접었어요. 예. 그러면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A라는 파티클과 여기 있는 B라는 파티클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이 A하고 B하고 존재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럼 1번은 보면 지금 B 파티클이 없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에요. 2번도 B 파티클이 없어요. 3번도 없어요. 그러면 어허. 있는 건 4번과 5번인데 이거 라인을 그어서 돌리게 되면 당연히 A가 세로로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 방법은 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워낙 여러분들 좀 못 푸니까 제일 쉬운 문제 가져와서 이게 통용되는 거고. 예. 그럼 중요한 건 정석대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우선 안으로 접었다. 우리는 뒷면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접었던 라인은 그냥 날아가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백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으로 접었으니까 이건 날려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걸 뒷면으로 접었어요. 이게 좀 이번에 뒷면으로 접을 때는 요 정도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라인이 그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뒷면을 접게 되면 여기 있는 파티클, 여기 C라는 파티클과 D라는 파티클이 이동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각각의 조각이 이동이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보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라인을 긋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인이 그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C가 저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가고 사다리꼴이 올라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이걸 지우는 거예요. 저는 이걸 좀 큰 펜으로 그리는데 여러분 시험장 가면 펜으로 좀 날카로운 펜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더 정교하게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인을 보면 이 정도 라인에서 이제 떨어졌으니까 현재 라인에서 이 정도로 라인을 긋고 그 다음에 저쪽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라인이 그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건 안으로 접었으니까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라인을 보면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라인은 아무렇게나 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반 정도 2등분 해가지고 라인이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 라인에서 또 라인이 이제 그어져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티클이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에 여기 있던 여기 A라는 파티클이 이런 식으로 그어지면서 이 라인이 사라지게 되겠죠. 왜 사라지냐? 여기 있는 A가 올라가면서 저기 있는 라인을 덮을 거니까. 결국 A의 파티클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B라는 파티클이 생길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남는 부분은 우리가 A하고 B하고 존재하는 건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파티클과 여기 있는 요 두 개 파티클. 제가 좀 찌그러지게 예쁘게 그리지는 못했는데 네. 평행사변형 하나와 사다리꼴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확인되고 여기 있던 A라는 거 여기 들어와 있고 B라는 거 확인이 되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찾는 거죠. 정리하자면 예. 안으로 접는 부분은 그냥 날려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접는 건 바깥으로 접는 라인을 긋고 여기 나와 있는 파티클들을 이동시켜가지고 구현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라스트 파티클이 문제를 풀 때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이 된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몇 초 안에 풀어야 되는 건가요? 요 정도는 아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요 방법으로 쓰면은 10초 정도면 풀고 10초 요? 넘어가죠. 예. 삼성 전현직 임직원분들 굉장히 대단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폴더블 폰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네. 갑자기 혁신적인 웬 폴더블 폴더블 폰이. 접는 거 잘하시니까 삼성전자 아, 들어가시는 분들은. 색종이를 접어서 예예예. 어떻게 이제 보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이제 여러분들 저 회사 입사하게 되면 이공계들은 도면을 많이 봐요. 아, 그래서 예. 뭐 접는다고 해서 폴더폰 그것 때문에 풀이야. 여러분들 왜 이런 문제를 내냐면 네, 왜 내죠? 실제로 이제 입사를 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사실 문과 학생들 입장에서 활용도가 크진 않지만 네. 이공계 학생들은 도면이라든가 공정 라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입체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으면 업무 수행이 조금은 수월해집니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유형들이 네. 다양하니까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농담이었긴 했습니다. 예. 예. 다음 문제 좀 계속해서 진행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문제 좀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오늘 서신 김에. 자, 다음 문제 좀- 이번에는 예. 아까처럼 바로 저 꼼수로 풀릴 수는 없고요. 정석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동일한 패턴 하나 네. 보겠습니다. 예. 정석대로. 자, 요거는 맨 시작이 이제 안쪽으로 바깥으로 접었어요. 둘 다 바깥으로 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접었습니다. 안으로 접은 다음에 다시 이제 안으로 접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을 다시 바깥으로 접었다. 그렇게 생겼을 때 쉐입이 어떻게 잡히냐라는 부분을 찾는 문제입니다. 도전해 정말- 보시죠. 이거 이게- 정말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정말. 저는 예.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예. 같습니다. 어렵네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다 알아들으시죠? 다 알아들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네, 네. 다들 이미 푸셨겠죠, 뭐 10초가 네. 지났는데. 아, 이 문제는 10초 안에 풀 수 없죠. 아까 같은 아, 경우에는 그럼. 라스트 아, 파티클을 이건 몇 활용해가지고 짧게 푸지만 요거는 한 1분 정도 소요가 될 아, 겁니다. 1분이요? 예, 1분이요. 이게 색종이가 있어도 못 풀 것 같지 않아요, 이거? 그렇죠. 그거는 풀죠. 제가 옛날에 색종이 접기 수행평가 만점이었거든요. 코딱지 친구였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랬군요. 아, 어려운데요. 교육시 푸셨나요? 색종이 좀 접어보셨어요. 저좀 겪고 싶네요, 지금. 예, 1분이 의미 없이 흘러갔고요. 네.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저- 왠지 예. 5번일 것 같아요. 전 4번. 5번 나오고 4번 나오고 교육신은요. 저는 2번이요. 역시 다 틀렸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틀리기도 어려운데 예.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이 방법론은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아마 MC 분들이 여기서 아까 제가 풀었던 방법을 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이걸 머리로 푸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로 푼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뭐 삼성보다는 뭐 구글 정도 입사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노말한 사람들이니까. 네. 그 우선은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풀었던 방법을 그대로 제가 적용시켜 볼게요. 바깥으로 접었단 말이죠. 그럼 바깥으로 접어 있으면 여기 있는 삼각형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걸 바깥으로 접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올 거예요. 우리는 뒷면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지우는 거죠.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접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포인트에서 이 정도에서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안으로 접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날려버리시면 되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티클 여기서 다시 또 안으로 접었으니까 또 여기서 안으로 접고 이걸 또 이제 날려버리겠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라인이 있는 부분은 요 라인이 되고 그거를 바깥으로 접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정석이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라스트 파티클을 주의하라. 그러면 라스트 파티클 생각하면 어때요?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은 무조건 존재해야 돼. 네. 그러면 정석 풀이 방법이 있지만 실전 가서는 저처럼 보세요.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예선 탈락이에요. 삼각형 두 개 없어요. 2번도 예선 탈락이에요. 3번 가능하고요. 4번 가능하고요. 5번 불가능해요. 정답은 4번과 5번 싸움이에요. 저 같으면 문제를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라인 두 개는 존재해요. 그러면 결국 3번과 4번의 차이만 우리는 확인을 하면 답 마킹이 가능하죠. 고맙게도 우리는 주관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파티클은 라인이 없죠. 예. 그죠? 저는 이런 게 눈에 확 들어와요. 이거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는 라인이 들어와요. 네. 결국 저기 있는 저 빨간색으로 그런 쉐입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여기서 문제는 끝나요. 그럼 언제 보면 어때요? 여기 있는 빨간색 라인 똑같이 생겼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알 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넘어오든 안 넘어오든 여기 나와 있는 이 쉐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쟤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으로 마킹되고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시험장 가서 풀지 마세요. 물론 이게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삼각형이 두 개 가니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그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 가능해요. 예. 그런데 실제 시험장 가서는 짧은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하기에 이런 방식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시험장 가서 라스트 파티클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 라스트 파티클.
그러니까 마지막 조각이 되겠죠. 마지막 조각을 출제자들이 안으로 접을 때보다는 바깥으로 접을 때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요. 안으로 접는 건 안으로 접는다. 근데 바깥으로 접는 건 그 이전 다음 단계에 있는 파티클을 이제 끌어다가 조각 단위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제가 MC분들이 너무 좌절할 것 같아서 사실 이게 난이도가 제일 쉬운 건데 제일 쉬운 거라고요? 이게 조각, 그러니까 이 유형에서는 제일 쉬운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떤 제가 좀 문제가요? 요걸로 어디 설명드릴게요.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안으로 접는다. 네. 안으로 접는 건 우리는 뒤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날려버리시면 돼요. 네. 자, 그런데 시험장 가서 이번 20일 날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된 친구들 이 정도 다 맞추니까.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올 거냐면 분명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안으로 접는 걸 공간 안에서의 내부적 이동으로 잡지 않을 겁니다. 요게 이런 식으로 접힐 거예요. 안으로 접을 때 이렇게 접는 거죠. 자, 그렇게 접으면 어떻게 되죠? 아까는 공간 내부적으로 이걸 접었으니까 제가 지워버리라고 생각했는데 안으로 접을 때 공간을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돌렸을 때 돌출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으로 접을 때 한 가지 시험장 가서 20일 날 시험장 가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너무나 크기에 안으로 접었다고 하면 돌출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요 정도는 생기초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연습하시고 더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고득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적자고는 거의 다 맞추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기초. 예. 기초 중에 기초. 문제를 네. 저희는 저희가 한 문제 더 남아 있긴 한데 이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럼 그래도 풀어보죠. 생기초긴 하지만 이거는 생기초가 아닙니다. 아, 이거 어려운 생기초 문제입니다. 아닌가요? 그 세 분은 아마 못 맞추실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 상반기 때는 나오지 않았던 유형입니다. 지난 하반기 때까지 출제가 됐던 어려운 유형인데 유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세요. 안으로 접었어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접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바깥으로 접고 마지막 라인이 다르죠.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거. 이놈을 안으로 접을 수도 있고 바깥으로 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 이걸 안으로 접었을 때 네. 앞, 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걸 바깥으로 접었을 때 앞, 뒤가 있을 거예요. 요걸 바깥으로 접었을 때 앞, 뒤. 예. 그러면 우리에겐 네 가지 면이 나와요. 예. 그 네 가지 면이 이 보기 중에 있어요. 어허. 그리고 가짜 버릇된 나올 수 없는 면이 보기에 있습니다. 어. 우리는 나올 수 없는 거짓된 면을 찾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참과 거짓. 잠깐만요. 거짓된 면을 찾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군요. 그럼. 밖으로 또 접어야 되니까 이거를 밖으로 접고 이 문제는 아마 잘하는 친구들도 풀기 어려울 거예요. 한번 방송 보는 분들 해보세요. 준비된 친구들도 이건 쉽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밖으로 접는다는 게 이게 종이면 이렇게 접는다는 거죠. 그죠? 아까까지 계속 그 소리 했는데 지금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예, 안으로 접는 건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내 보이는 쪽으로 접는 거고 바깥은 네. 이제 책상 쪽으로 뒤에서. 접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기차 선생 오늘 괜찮습니다. 오셔가지고 화병만 얻어가실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오늘. 예. 어떡하냐. 저희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이거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면 좋겠는데 실제로 어렵습니다. 와, 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일단은 네. 고르셨나요? 잠깐만요. 근데 저는 이거 약간 알겠어요. 약간 이 네 개를 잠깐만요, 갑자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고 출신이거든요. 예, 외고에 제가 그래서 이 수리 영역이 좀 약했어요, 사실. 근데 이 네 개 중에서 모양이 비슷한 일단 2번, 3번, 5번은 모양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5번은 옳은 것인 것 같고, 그래서 1번, 4번 중에서 이제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1번, 4번 네, 답이 있어요. 맞죠? 1번, 4번은 답이 아닙니다. 이제 두 개를 찍어도 뭐 놀라운 일이네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방송분들이 MC분들이 오늘 일부러 웃기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이 시험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준비가 되어져 네. 있을 거고요. 자, 우선 라스트 파티클을 주의하라. 우선 요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자, 요 놈이 바깥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눈에 보이는 요거는 당연히 존재하겠죠. 예. 그렇죠? 그게 4번이에요. 그러니까 4번은 당연히 답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여기서는 잘못된 거, 출제자의 의도는 진실된 면이 진짜 이렇게 접었을 때 존재하는 면이 보기에 들어가고 가짜를 만든 거죠. 예. 자, 그럼 여러분들 우선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저처럼 생각하세요. 앵글이 달라요, 지금 각도가. 보세요. 이 각도. 그다음에 여기 두 개 각도는 보기가 두 개고요.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는 보기가 세 개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출제자가
가짜를 만들었어요. 그럼 4개의 면은 무조건 존재하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2번, 3번, 5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까 MC님은 2번, 3번, 5번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이건 아닐 거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얘기했는데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각도를 봤을 때 결국 4개의 면이 존재하고 가짜 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답은 2번, 3번, 5번 중에 있어요. 꼼수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꼼수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앞선 문제에서 우리가 봤던 테크닉은 뭐죠? 라스트 파티클은 반드시 존재해요. 그러면 이 거대한 삼각형이 여기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거대한 삼각형은 어디 있어요? 5번에 있어요. 그럼 5번이라는 면은 무슨 면이죠? 진짜 존재하는 진실된 면이죠. 자, 그러면 재밌는 건 진실된 이건 무조건 진실이니까 여기 있는 파티클들도 다 뭐죠? 진실이에요. 결국 진실된다는 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2번과 3번을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파티클들은 다 5번에도 존재해요. 예. 그러니까 이 뒷면이 요건 눈에 보이는 면이고 요 거대한 삼각형의 뒷면을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런데 그게 어디 들어갔겠죠. 예. 근데 들어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4개,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4개의 파티클은 존재해야 하기에 3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얘는 진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2번, 가짜가 되죠. 자, 이거는 좀 시쳇말로 꼼수를 푼 거고요. 예. 정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안으로 접었어요. 안으로 접는 건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이건 쉽죠? 예, 예. 그다음 근데 아까 이게 안으로 접을 때 시험장 가서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이제 돌출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준비된 친구는 그걸 또 여러분들 문제집 풀면서 따라 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쪽 라인을 긋고요. 그다음에 이건 바깥으로 접었으니까 여기 있는 사각형과 여기 있는 사각형 2개가 이동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잡힌다고 칩시다. 예. 그다음에 이걸 또 날렸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쉽게 따라와요. 네, 따라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 라인에서 바깥으로 접었으니까 한 중간 정도, 센터 정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긋고 여기 있는 파티클들이 이동하는 거니까 저 예. 삼각형 하나 하고요. 그렇죠? 삼각형 하나하고 사다리꼴하고 이동하고 마찬가지로 이걸 날렸어요.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이 정도 라인으로 그어져요. 그렇죠? 라인이 그어지고 쟤를 바깥으로 접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이걸 안으로 접었을 때면은 4번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날리고, 자, 요걸 날렸다고 하면 파티클 단위로 생각하세요. 시험장 가면 되게 헷갈리니까. 사각형, 삼각형, 요것도 사다리꼴, 뭐 이렇게 하나, 1, 2, 3, 4, 5, 5개 파티클이 여기 있죠. 1, 2, 3 그대로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면, 여기 있는 면을 내 뒷면이 결국 뭐라는 소리예요? 3번이라는 소리죠. 예. 그렇죠? 그럼 요거 2개 이제 날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면과 우선은 이거부터 생각합시다. 이 뒷면과 여기 있는 이 거대한 삼각형이 믹스되겠죠. 그게 뭐예요? 5번이에요. 그렇죠? 아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요거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저 면과 여기 이 앞면과 여기에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이 조그만한 삼각형과 사다리꼴이 있는 게 또 믹스돼야 돼요. 그게 뭐죠? 1번이죠. 예. 그래서 우리 보기는 4개를 다 찾고 2번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실전 시험장 가면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봤던 풀이 방법도 생각을 좀 하세요. 꼼수요? 그렇게 좀 생각해서 라스트 파티클을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사실 이 문제는 오지선단으로 나왔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삼지선다형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상반기 때는 이 유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려웠던 유형이고 다시금 제가 보기엔 지사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지난 하반기 때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쉬웠고 그래서 상반기 때 좀 어려워졌는데 하반기 때는 난이도 조정이 유지되거나 쉬워질 가능성보다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도 시간 재면서 꾸준히 문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공감각 능력이 없어서 이런 문제는 잘 풀지 못하고 쥐약인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한 몇 주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지금 합격자들이 많이 제 학생들 준비가 된 학생들은 이미 나와 있는 문제집을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질산 문제집은 다 풀었고 모의고사도 다 풀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NCS P-SEP과 NCS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을 풀면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더 많이 풀고 있거든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12년도부터 일을 했고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12년도만 해도요. 출간된 문제집은 2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차피 풀 수 있는 문제집이 2권이었어요. 한두 권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풀었고요. 그런데 점점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나 저한테
같은 강의하는 사람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준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저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왜 출제하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많이 부담이 되죠. 그런데 여튼 우리는 존재하는 시험, 대한민국 시험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고시 공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6개월 정도 공부한다고 해서 꾸준히 올라갈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유형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익숙하게 예. 패턴들을 눈에 발라놔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유형이 친숙한 상황에서 시험장에 가는 것과 아닌 상황은 너무나 달라요. 오늘 G스타트 문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풀어봤는데 정신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6일 정도 지금 시간이 남았는데 시청하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